구도 장원공이시다. 아이들이 말을 타고 가는 이율곡을 보고 외쳤어요. 구도 장원공이란 9번 과거 시험을 치러서 모두 장원급제한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 장원급제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하늘에서 내린 학자님이세요. 사람들은 이율곡을 우러렀어요. 이율곡의 본 이름은 이이지요. 율곡은 호예요. 이보다는 이율곡으로 더 많이 알려졌어요. 이율곡은 이태계와 더불어 조선시대의 대학자입니다. 이율곡은 1536년 강릉의 외갓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바로 시와 그림에 뛰어난 신사임당이에요. 이율곡이 태어나기 전날 밤 신사임당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검은 용이 바다에서 나와 신사임당이 있는 방 안에 나타났답니다. 용 꿈을 꾸다니. 이것은 좋은 꿈이지요. 신사임당은 아기를 낳은 다음 꿈에 용을 보았다는 뜻으로 현용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현용이 5살 때였어요. 외할머니는 현용과 뜰을 거닐다가 손으로 나무를 가리키며 물어보셨어요. 얘야, 저게 무슨 나무인지 아니? 저건 석류나무예요, 할머니. 가을이어서 석류가 벌어져 속이 다 들여다 보였지요. 예, 저 석류를 보고 시를 지을 수 있겠니? 네. 현용은 석류 껍질 속에 빨간 구슬이 부러져 있네 라는 시를 지었어요. 외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얼마 후의 일이에요. 어머니 사임당이 병으로 누워 계실 때 어린 현용이 보이지 않았어요.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얘가 어딜 갔담? 온 가족이 현용을 찾았어요. 날이 어두워지는데도 현용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외할머니는 뒤뜰에 사당으로 가보았어요. 조상들의 혼령을 모셔놓은 그곳에는 대낮에도 귀신이 나온다고 하여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당 안에 현용이 있었어요. 현용은 어머니를 빨리 낫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던 거예요. 7살이 된 현용은 사람을 바로 볼 줄 알았어요. 이웃에 진복창이라는 어른이 계셨는데 율곡은 그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벼슬을 하면 욕심을 많이 부릴 거예요. 이 예언은 딱 들어맞았어요. 뒷날 진복창은 벼슬 자리에 오르자 자기 스승도 임금님을 해치려 한다고 모함해서 죽였고 선배들도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였어요. 이처럼 현용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데가 있어 누구나 큰 인물이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13세가 된 율곡은 진사초시라는 과거를 보았어요. 나이가 제일 어린 율곡은 어른들 틈에 끼어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주어진 글 제목에 맞게 시를 지어서 냈어요. 시험이 끝나자 결과를 발표했지요. 장원의 이선비요. 관리가 선비들을 향해 외쳤어요. 선비들은 소년이 관리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관리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나이 지긋한 선비가 장원이 된 줄 알았어요. 그 뒤에도 율곡은 8번 과거를 보아 모두 장원급제했습니다.
율곡은 16세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토록 자식들에게 훌륭한 교육을 시킨 신사임당이 세상을 뜨신 거예요. 어머니. 효자로 이름났던 율곡의 슬픔은 더없이 컸습니다. 율곡은 어머님의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3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율곡은 금강산으로 들어가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하였지요. 산에서 내려온 율곡은 다시 유교 공부를 했어요. 유교 학문 연구에 열중하던 율곡은 외할머니를 뵈러 강릉의 외갓집에 가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퇴계 선생님을 뵙자. 이때 이 퇴계는 58세로 율곡보다 35세나 위였어요. 율곡은 지금의 안동인 예산의 도산으로 대학자 퇴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학문이 높은 젊은 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오 하고 반가워하셨어요. 퇴계 선생님은 나이 어린 율곡에게 깍듯이 대해주셨지요. 두 학자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학문에 대하여 토론을 벌였습니다. 재주와 젊음을 모두 갖추고 있으니 부럽소. 퇴계 선생님은 율곡을 칭찬하셨어요. 그 뒤로도 두 학자는 편지로 계속 학문을 토론했습니다. 26세 때 아버지마저 여인 율곡은 여러 벼슬에 올라 나란 일도 열심히 보았어요. 명종 임금님은 율곡의 인품과 학식을 높이 보고 사간원이라는 벼슬을 내리기도 하셨지요. 율곡은 3가지 내용의 글을 임금님께 올렸어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올바른 정치를 할 것. 둘째, 어진 인물을 뽑았을 것. 셋째, 백성들을 편히 살 수 있게 할 것. 율곡은 명종 다음으로 임금님이 된 선조를 모셨습니다. 간신들이 날뛰는 조정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다. 주위 사람들이 말렸으나 율곡은 벼슬을 내놓고 육곡촌으로 들어갔어요. 율곡은 그곳에 청계당을 짓고 오로지 학문 연구에만 힘썼습니다. 스승님,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많은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율곡이 아낀 제자는 모두 108명이나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108제자라 하여 부러워했답니다. 선조 임금님은 율곡을 부르셨습니다. 그대에게 사언부 대사언 벼슬을 내리겠소. 선조 임금님이 말씀하시자 율곡은 몇 차례나 사양을 하다가 할 수 없이 맡았습니다. 백성들은 거리에 나붙은 방을 읽으려고 모여들었어요. 율곡 선생님께서 풍속을 바로잡기 위하여 지켜야 할 50가지의 법도를 지으셨다오. 그렇다면 꼭 지켜야지. 율곡은 법을 어긴 백성이 있으면 처음에는 가르치되 다음에 또 어기면 명령하며 그래도 어기면 벌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선조 임금님은 율곡에게 의정부 의찬성이란 벼슬을 내리셨어요. 이때 율곡이 올린 상소문인 만원소는 아주 유명하지요. 세상이 타락하여 더러워져 갑니다. 정치는 그릇된 사람들에 의해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략 이런 율곡의 상소문을 읽고 선조 임금님은 감격하여 많은 상을 내리셨어요. 병조판서가 된 율곡은 선조 임금님께 아뢰었어요. 10년 내에 반드시 외적의 침입이 있을 터이오니 군사 10만 명을 미리 길러 두어야 할 줄 압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대신들도 반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째 되던 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율곡이의 말을 들을 걸. 선조 임금님은 그제야 크게 뉘우치셨지요. 율곡은 10년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성인이다. 이름난 신하인 유성룡도 율곡의 주장에 반대한 것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율곡은 모함을 받아서 벼슬자리에서 물러난 뒤 성악지묘, 경목요결 등 좋은 책을 냈습니다. 율곡 이인은 태계 이황과 더불어 조선 유학에 큰 봉우리를 이루었습니다. 동방의 성인으로 일컬어진 이 율곡은 49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높은 벼슬을 지낸 그였지만 남은 재산이라곤 붓이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